내가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든지 라고 하면은 다른 어떤 범죄에서보다도 이 성범죄에서는 합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성범죄 피소를 당하거나 했을 때 합의를 꼭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부분을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정말 나는 억울하고 어떤 가해를 한 사실이 없다라고 하면은 합의를 하면 안 되죠. 합의를 했다는 것 자체는 내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를 한다는 의미니까 합의를 하면 안 되고, 그때는 끝까지 내가 좀 억울하다라는 부분을 주장을 잘해서 무혐의를 받거나 무죄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만약 내가 일정 부분 나는 그런 의도는 없었지만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라든지, 아니면 실제 내가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든지 라고 하면은 다른 어떤 범죄에서보다도 이 성범죄에서는 합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합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실형이냐 집행유예냐라는 걸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또 약간 뭐 경미한 성범죄, 근데 뭐 강제추행 이런 거에 있어서도 합의가 안 되면은 잘못하면은 실형이 나올 수도 있는데, 뭐 합의가 되면은 아주 더 경미하게 뭐 기소유예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경미한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양형 자료보다 합의가 제일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에 범죄가 일어났을 때 대부분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일어난 경우가 많잖아요. 이렇게 내가 진짜 그렇게 했었나? 이렇게 약간 긴가민가 할 때가 많을 때는 합의를 하려면 하는 게 좋을까요? 피해자가 나는 피해를 당했습니다 라고 고소를 하고 수사기관에 가서 어제 저녁에 가해자로부터 이러이러한 피해를 당했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는데, 가해자가 피의자로 이제 조사를 받으면서 저는 기억은 안 나는데 안 그랬습니다 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너는 기억이 안 나면은 피해자가 하는 말이 다 맞겠지. 그러면 유죄인 거잖아요. 근데 정말 그럴 수도 있어요. 나는 정말 정확히 어제 필름이 끊겨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너무 앞뒤가 안 맞는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피해자 주장이 좀 구체적이고 이렇게 합리적일 때에는 기억이 안 나면은 사실 기억이 안 나는 게 잘못한 거니까 인정하고 합의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내가 100% 억울할 수도 물론 있겠지만 억울한 면이 조금 있는 경우에도 합의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할까요? 그것도 상황 판단을 잘 해야죠. 뭐 지나가는 사람을 이렇게 뭐 끌고 가가지고 성범죄를 저지른다든지, 아니면 모르는 사람을 몰래 뒤에 가서 강제로 만진다든지, 이런 놈들은 정말 자기가 범죄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되는 성범죄들이 가장 중요하게 뭐 강간이라고 하더라도 둘이 서로 아는 사이에 뭐 술 한잔하고 술김에 같이 모텔을 갈 수도 있고, 강간까지는 아니더라도 강제추행 같은 경우에는 술자리에서 동석하고 있다가 옆자리에 있는 사람을 나는 친근감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건 추행이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한편으로 보면 약간씩 억울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이제 그렇지만 최근에는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유무죄를 따지기 때문에, 어쨌든 뭐 신체적인 터치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물론 먼저 사과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할 테고, 사과를 피해자가 안 받아줄 때는 사실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보통 합의를 진행할 때 합의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직접 연락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합의라는 거는 피해자가 합의를 안 해주면 못하는 거거든요. 이 성범죄 같은 경우는 합의해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한테 접근을 못하도록 해요. 못하도록 하는 법은 없는데, 구체적으로 법원에서 뭐 접근 금지 명령이 나올 수도 있고 하지만은 이제 그런 게 아니라면은 못하도록 하는 법은 없는데, 피해자가 와가지고 가해자가 자꾸 나 찾아와서 합의해달라고 주른다, 나는 저 사람 얼굴 보는 것 자체가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 자꾸 찾아오고 연락 오고 한다 라는 부분은 나중에 되면 이게 오히려 양형에 있어서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그나마 이제 변호인이 있으면은 변호인이 대신 연락해 줄 수가 있잖아요. 변호인이 연락을 해주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 변호인이 나한테 연락 오는 것 자체도 싫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변호사 입장에서 사실 연락하기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합의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요즘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는 피해자 국선 변호인이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국선 변호인이 사실 피해자를 대변을 해서 합의하는 창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가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잘못을 한 걸 인정을 하고 뭐 합의를 하고 싶다라고 할 때 피해자 국선 변호인을 누구를 만나느냐, 이거 당연히 중요합니다. 좀 어떤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합의를 중재를 해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 일이기 때문에 귀찮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적정한 합의금이 있을까요? 적정한 합의금이요? 없죠. 그 주변에서 사건 진행되는 걸 보면은 정말 이건 아주 경미한 사건인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억대의 합의금이 나가기도 하고요. 또 뭐 어떤 경우에는 강제추행인 경우, 아까 얘기했던 사례에서 그냥
저녁에 술자리에서 나는 이제 좀 호감의 표시였고 분위기 좋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상대방은 기분이 나쁘고 엉덩이를 만졌다든지 아니면 어깨동무를 잘못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인정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정말 진정으로 사과하면은 뭐 그런 경우에는 뭐 정말 돈 안 주고 사과하면서 바로 합의가 되는 경우도 있죠. 적게는 제가 보기에는 좀 경미한 강제추행 정도는 뭐 몇백만 원 선에서 합의하는 게 적정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강간이나 강간치상이나 아니면은 뭐 중강간이라는 정도까지 되면은 그거는 몇천만 원 선까지도 합의금을 줘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적정한 합의금은 내 경제력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나는 1억 정도가 돈이 뭐 상당히 내 용돈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하면 1억이라도 주고 합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나는 1,000만 원도 엄청나게 큰 돈이기 때문에 2,000만 원도 못 주는 경우도 있죠. 실례로 이거는 뭐 피해자 입장은 전혀 고려 안 하고 이제 가해자 입장, 피의자 입장만 고려하면은 이 사건으로 내가 어떤 뭐 강간죄를 저질러 가지고 예상되는 형량이 징역 3년인데 나는 1,000만 원을 주느니 3년 살겠다. 그만큼 1,000만 원이 중요한 사람은 들어가 3년 살아야죠. 그런 차원에서 합의금은 정해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가해자 입장, 그러니까 피의자 입장이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이 피해를 당해가지고 내가 엄청난 정신적인 뭐 피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 배상은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경우 피해자도 사실 사람들은 좀 부유한 집이 아니고 하면은 그 사람 100만 원만 줘도 엄청나게 큰 보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 아주 저기 뭐 재벌 3세나 되는 사람은 뭐 1억이나 이런 돈도 아주 적은 돈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합의가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혹시 이런 성범죄 같은 경우에서 경찰도 피해자한테 이거는 합의하는 편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라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당연히 경찰도 합의가 되면은 사건 처리하기가 편하니까 당연히 합의하세요라고 하겠죠. 조금씩 좀 서로의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약간 억울한 면도 있고 하는 부분은 경찰 입장에서 피해자도 합의해주고 가해자도 처벌 좀 경하게 받고 하면은 경찰 입장에서도 좋은 거잖아요. 그거는. 그런 차원에서 합의를 종용을 하기도 하죠. 합의가 안 된 채로 재판까지 넘어갔으면 동종의 사건이랑 비슷한 액수로 법원에 공탁을 했을 때도 그것도 약간 양형의 요소가 될까요? 네, 당연히 되긴 하는데요. 점점 이제 피해자들하고 합의하기 어려워지는 게 지금 공탁을 안 받아줍니다. 공탁을 하려고 그러면은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아야 돼요. 주민등록번호하고 주소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인적사항만 알면은 주소야 뭐 알아내는 방법이 있겠지만은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은 누구한테 공탁을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공탁하고 싶습니다라고 내가 좀 알고 있는 지인 사이인 경우에 알고 있어서 공탁하겠습니다라고 하더라도 요즘에는 형사 합의 공탁인 경우에는 공탁 받는 데에서 법원에 확인을 해서 피해자가 공탁 받는 거에 동의를 하느냐라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안 받겠다라고 하면 공탁 접수를 안 해줍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굳이 내가 합의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강제로 피해자 의사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어떤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든지 하면은 공탁은 안 되더라도 피해자한테 편지를 하나 내용 증명 하나 보내서 내가 정말 반성하고 있고 너무 미안하다. 뭐 합의는 못 해준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최소한 내 반성한다는 뜻은 보여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얼마를 어떤 계좌로 보냅니다. 라고 내용 증명 하나 보내고 그 계좌로 돈을 송금해버리면은 그 노력 자체는 인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노력 인정이 되는데 피해자가 그걸 받고 와서 나중에 법원에다가 정말 가해자가 이런 짓까지 하는데 나 돈 당장 반환할 거니까 가해자 엄벌에 처해주세요라고 하면 그것도 또 반영되는 거죠.